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우리 35회에 우리 법규 수석 그리고 전체 수석 이렇게 달성하신 우리 한혜은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질문이 있는데 네. 어떻게 감정평가사 시험을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저는 이제 전 직장이 승무원이어가지고 비행기를 타는데요.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전체 막 사원들이 막 휴직에 들어가고 좀 힘든 나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안정성이 있는 직업을 찾고 싶다 하다가 이제 전문직 자격증에 좀 관심을 기울이게 됐고 그 중에서도 감정평가사 직업이 저랑 제일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선택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몇 년 차에 붙으신 거죠? 4년 차에 붙었죠. 네. 그러니까 2년 차에 타학원 다니시다가 떨어지시고 그 다음에 저를 이제 3년 차부터 뵀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3년 차 때 제 풀커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 4년 차 때는 저희 학원 스터디 풀커리랑 단과 추가적으로 다니시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떨어졌을 때 저한테 상담을 오셨잖아요. 네, 아직도 맞죠. 기억을 하거든요. 작년 맞아요, 이맘때쯤이었어요. 맞아요. 발표하고. 네, 자, 그러면 바로 단도직 여쭤보겠습니다. 자, 올해 법규 점수 몇 점이시죠? 올해 저는 74점 받았습니다. 그럼 세부 점수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문제 1번, 네, 문제 1번은 31점, 문제 2번, 23점, 문제 3번, 13.5점, 그 다음에 문제 4번. 6.5점 받았습니다. 아, 정말 훌륭합니다. 특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31점은 정말 많이 받은 거예요. 80% 넘게 맞아요. 받은 거여서 역시 수석은 좀 다르구나. 그럼 문제 1번 복기부터 할게요. 문제 1번은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고 쓰셨나요?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선결 문제였죠. 그래서 저도 맞습니다. 선결을 찾아내는데 좀 고전을 했는데요. 그래도 물음 1이랑 물음 2에서 자꾸 사건 얘기가 나온다던가 민사소송 얘기가 나오는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물음 3에 선결 문제라는 것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이 문제가 왜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뭔가 판례가 비슷한 게 있을 거다 생각을 하니까 약간 제 생각에는 문제의 그 베이스가 된 판례를 적고 나왔던 것이 좀 큰 점수를 얻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복귀 목차를 보내주셨는데 네. 판매권의 법적 성질하고 서브 내용 유사 이렇게 쓰셨어요. 서브 내용은 이현진 선생님 서브죠. 네, 제 핵심 정리를 그대로 다 외우셔가지고 네. 쓰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대금 증액 청구 소송 요거 네. 목차도 잡아주셨고요. 네. 그 다음에 다 이제 복귀를 보면 서브 내용 유사 이렇게 많이 네, 써주셨는데 맞아요. 자, 물음 1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례 해결을 어떻게 쓰셨냐면은 결국 공권, 사건, 채권적 효력 성질을 가지고 법적 성질에 따라 대금 증액 청구 소송은 공법상 당사 소송 또는 민사 소송을 가진다 해서 이렇게 약간 열린 결말로 네. 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수설은 공당으로 보는데 다수설은 공법상 당사 소송으로 보는데 다만 판례 입장은 네. 민사 소송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시한 것 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물음 3이랑 소물음 간의 연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아요.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일단 제일 눈에 띄는 목차가 뭐냐면은 관련 판례랑 판례 검토예요. 네. 일반적인 수험생분들은 관련 판례 쓰고 사안 해결 아니면 결론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네. 판례 검토를 한 번 더 해주시고 그 다음 5번째 목차에 물음이의 해결 네. 이걸 넣어주신 게 좀 아주 차별한 목차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 3번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물음 3번 이제 대망의 선결이죠. 그래서 선결 문제라고 보고 물음을 다시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보여줄 수 있는 선결 문제의 일반론들은 모두 적었어요. 모두 적고 그 서브 내용은 역시나 이현진 평가사님의 서브 내용과 유사합니다. 이렇게 적어놨고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서 목차를 대부분 끝내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해결로 넘어가셔서 패소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더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올해 공부를 하면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눈에 띌 수 있을까? 좀 더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차별화된 목차를 적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험장에서도 그런 연습이 되게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더 쓰고 나올 수 있었는데, 한 개는 하자의 승계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확하게 짚어줬고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하자의 승계에 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쵸. 좀 네, 힌트가 네. 약간 헷갈리게 줬어요. 네, 함정으로. 네,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쓸 것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닌 걸 알고 안 썼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약간 이 얘기를 드리면 많은 분들이 좀 소름 돋아하시는데, 네. 그게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쓰면 채점 기준도 살짝은 바뀌어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 점수를 가져가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도 뚜껑을 요번에 맞아요. 열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받아가신 점수는 저도 받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0.5라도 있다면은 저는 그걸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 답안의 이미지도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맞습니다. 계산도 들어서 이걸 적고 나왔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6번 목차를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고 만족하는 이런 목차인데요. 목차를 지금 네. 쓰신 분은 없었거든요. 그동안 맞아요. 제가 이전에 촬영한 우리 법규 70점 전체 3등이 왕다열 평가님도 하자승계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목차를 잡아주시고 점수를 높게 받으셨어요. 근데 요 무효인 비교 판례까지는 안 쓰셨는데 네. 이 70점과 74점의 차이는 여기에 하나가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음. 평소에 성결 문제 논점 서브를 읽으면서는 내가 만약에 성결 효력이 논점으로 나온다면 난 무조건 무효인 경우 또는 취소인 경우랑 비교를 해서 이 달라지는 결론을 좀 더 강조해서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는 계산된 목차였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성결 효력이 나왔으니까 난 무조건 이거 비교해서 보여주고 가야지. 애초에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또 하필이면 이 판례가 떠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판례까지 적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비교 판례 적어주신 건 제가 단과랑 스터디에서 엄청 강조했던 판례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예래단지 사건 판례를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래단지가 직접적으로 안 나와도 내가 플러스 알파 목차로 활용한 점이 굉장히 잘 쓴 답안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문제 2번은 어떠셨나요?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다들 알고 있는 내용들, 약간 유명한 판례, 문제입니다. 유명한 판례 그리고 유명한 논점이 나와서 그래서 더 잘 적어야겠다. 그리고 문제 2번의 물음 2 같은 경우에는 정말 판례를 그대로 물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판례만 적으면 분명히 배점이 비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비는 배점을 어떻게 채울까 그걸 고민하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물음 1 같은 경우에는 정정의 의치지 대부분 다 쓰고요. 그 다음에 소송의 요건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려오셔서 거부가 처분이 될 수 있는지 또 마찬가지로 서브 내용 의사를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공권신 적어주셨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관련 판례랑 절차법 25조 법조문을 서술한 게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차별화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그 전에 촬영했던 70점 왕다울 평가님이랑 또 유사한 게 뭐가 있냐면 판례 비판 여지가 있다. 판례 비판을 적어주신 게 이게 플러스 알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쓴 답안이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물음 2 같은 경우에 특이한 게 뭐냐면은 개공의 정정 써주시고 시행령 23조 1항, 23조 2항 해서 시행령을 자세하게 적어줬다는 거 그리고 정정의 효과 요거 했는데 여기 오답이라고 써주신 부분은 뭔가요? 이거는 제가 그때 좀 정정의 효과만 적기에는 이걸 좀 쥐어짜서 쓴 거거든요. 어떻게든 배점을 저도 채우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도 좀 모르는 내용 이게 맞을까? 약간 긴가민가 하면서 적긴 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복기를 하면서는 이건 오답이지 아니었을까? 약간 내가 잘 못 봤던 내용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답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줬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답이라기보다는 정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우리 채점자는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이죠, 그러면. 긴가 민가 할 때는 오히려 음.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하자생계 논의 같은 경우에도 긴가 민가 할 땐 일단 쓰고 안 네. 돼서 나는 선결로 가겠다. 맞아요. 이렇게 길을 다양하게 열어주는 답안들이 그동안 계속 고득점을 음. 받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제 2번도 아주 잘 쓴 답안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문제 3번 볼게요. 네. 문제 3번 어떠셨나요? 문제 3번도 정말 유명한 판례죠. 맞아요. 그래서 성실의무 판례가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제가 성결 문제에서 시간을 제가 연습했던 패턴 그 시간 조절 그게 문제 1번엔 딱 40분, 문제 2번엔 30분, 20분, 10분 이렇게 딱 맞추어서 썼거든요. 근데 1번에서 약간 시간을 초과했어요. 그래서 45분이 되면서 저는 웬만하면은 일반론은 꽉 채워서 적는 편인데 문제 3번에 일반론 채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론을 다 적어주기보다는 내가 포섭을 좀 더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사안의 경우에서 목차를 나누어 가지고 그래도 한 목차라도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일반론을 다 적기엔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좀 시간을 좀 적게 쓰면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목차를 쓸 수 있게 사안의 경우에서 나누었습니다. 아주 잘 쓴 답안입니다. 그래서 변경의 의미가 추가적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주 포인트가 됐고 그다음에 물음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스터디랑 단가 막판에서 계속 좀 유의있게 봐주세요. 중요합니다. 이렇게 좀 강조했던 판례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분은 관련 판례 써주시고 또 판례 검토라는 목차를 항상 네, 써주셨네요. 그래서 요게 또 득점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문제 4번은 7점도 있거든요. 0.5점이 좀 아쉬운데 네. 6.5점. 문제 4번은 어떠셨나요?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문 스터디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도 문제 4번은 조문에서 나왔구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고요. 그래서 조문을 그대로 서술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도 그래도 높은 점수예요. 그래서 법 28조 2항 3항 4항 그다음에 명 그다음에 제재 이런 거 다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개정의 취지 이런 것도 적어준 게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한 답안이고요. 몇 페이지 쓰셨죠? 23페이지 썼습니다. 그래서 2권을 쓰셨어요. 요번에 한 권이 20페이지였는데도 네. 이 2권을 받아서 쓰고 우리 채점자분들도 이렇게 2권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량에 대한 압도적인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스터디 다녔을 때 우리 채점팀장 분들이 여기 한혜은 평가님 답안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2권을 냈었다. 그래서 우리가 채점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수석을 했다니 우리 채점팀장들도 엄청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분량도 올해는 조금 상대평가가 좀 빡세지다 보니까 좀 분량이나 목차, 법령의 정확성, 판례 구체성 이런 것들이 포인트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2번째 편에서는 뭐 공부 방법이나 수험 생활도 찍겠습니다.